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이고. 법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법? 로스쿨 입시 문제인데. 오늘 왠지 오늘 왜 그래? 판사분 나오셨다고 해서 뭐 판례 나오면서 뭐 이게 뭐 도덕적으로 그른가 옳은가? 자. 최태형 변호사님. 기권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이제 로스쿨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로스쿨 입학 문제인데 이번에는 1대1 개인 면접이 아니라 토론 면접으로 갈 겁니다. 아, 우리 이제 토론. 네,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토론 면접을 갈 거고요. 바로 이제 토론 면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 주세요. 제발 이런 것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문제 주세요. 다음 사례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줘야 하는가? 지워줘야 한다면 그 근거는 뭐냐? 어떤 여성이 장난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후일 그 여성은 그 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을 후회했고 그 사진을 지우고자 합니다. 2번 어떤 유명 코미디언이 사회적 비판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파장을 일으키자 코미디언은 각종 포털에 해당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줘야 될까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근거는 뭡니까? 요즘 되게 화두인 잊혀질 권리와 말 권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충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아무래도. 워낙 SNS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세태가 그거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흔적을 남긴다. 요즘 사회는. 왜냐면 어디든 남아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워도 어딘가 퍼가서 남아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인터넷 환경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디지털 장례식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모든 과거에 남겼던 그 디지털 흔적들을 다 찾아내서 지워주는 그게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명함을 주길래 받았길래 평판 관리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그동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당신이 남겼던 기록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순위를 재배치해서 당신을 누군가 검색했을 때 좋은 것부터 나오게. 좋은 것부터 나오게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해서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이런 직업이 새로 생길 정도로, 그리고 그게 되게 유망한 직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 연관 검색어 중에 유두가 있습니다. 왜요? 순우리말로 이제 젖꼭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견학을 간 거예요. 신입 아나운서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목폴라티를 입은 거예요. 그냥 동기들하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두드러졌고. 굉장히 그 추운 날씨였고 매섭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많이 성이 나 있었고 그래서 그게 톡 튀어나온 그 저돌적인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터넷상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현무는 유두 비호감이다. 이런 글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저희 유두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방송에 그게 화제가 되고 누가 또 놀리고 하는 게 지우고 싶거든요. 아마 이 얘기가 방송 나가면 또 이제 네. 화두가 되고 전현무 유두가 또 그 화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미국 가수 여자 가수인데 저택이 인터넷에 찍힌 거예요. 저택이요? 저기요 다른 거예요. 저택 하필 유두다라고 발음을 하면 나는 저택이 아니라 저택. 거대한 집. 집이라고 합시다. 집이 엄청 크다라고 해서 항공사진에 찍혔어요. 깜짝 그래서 놀랐네. 자신의 집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난 받아줄 수 없다. 그게 오히려 이슈가 돼서 어. 그 사람 집이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야. 무슨 사진이길래 그걸 지워달라고 했냐. 그럼 그걸 또 딴 효과가 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한국에선 전현무 효과에서 전현무 유도 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전현무 유도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이제 그 중국에도 우리나라 예능이 인기가 많잖아요. 중국어로 제 이름 찍으면 영화 검색어에 루토라고 유도가 찍혀요. 중국어로도 유도가 나와. 이거는 집사옥 인구가 보는 거예요. 난 지우고 싶다고 내 2007년에. 영원히 지울 수 없겠네. 한겨울에 그걸 보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노출이 된 건데 그걸 중국에까지 갔으면 끝났네. 끝났어. 14억 인구는 다 보고 있어요. 루토를. 아, 좋은 단어 알았네요. 저 중국어 요즘 배운 중인데. 루터. 네. 아니 그 각자 좀 뭐 지우고 싶은 흑역사나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많죠. 뭐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졸업사 언제 졸업사진? 중학교 졸업사진이요. 어떤데요? 그냥 뭐 머리가 되게 바가지에다가 그 안경이 그 눈이 굉장히 나빠요. 어리. 동글동글한 거. 그걸 쓰고 아무튼 찍은 사진인데 어디 그건 뭐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아니 권리가 있으면 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한번 보여줘서 사람 고민해보시라고 한 번씩 저희가 이게 순서대로 한 번씩 같이 까서 얘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랩몬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잊혀지고 싶은 자료인 거죠. 봅시다. 뭔지 모르죠 지금. 내 케이스 모르요. 전혀 몰라요. 내 케이스는 되게 다르게. 와! 침났어. 와, 내가 이유만 아니게 말했는데. 진짜요? 진짜요? 아니 지금 보니까 되게 그죠. 역겹다. 내 케이스는 되게 다르게. 야, 귀여워. 뱅이에요. 얘 누구니? 네, 이게 중학교고요. 김재동 씨 아니에요? 살 많이 쪘었네. 이게 뭐야? 아니, 머리를 왜 바가지로 한 거예요? 이게 패션이었어. 이게 유행이었어요. 몇 년도예요? 일진 스타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2008년인데 아니 되게 바가지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때. 바가지도 앞을 일자로 해야지 이렇게 무슨 박사바로 풀어가지고 어떡해. 야, 이상하다. 이게 멋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아무튼 얘를 좀 지우고 싶어요. 얘는 둘. 나머지야 뭐 그렇다 쳐도 궁조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작진이 생각하는 나의 흑역사거나 이런. 그렇죠. 나는 전혀 없어. 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없어. 자랑스럽지는 못할지언정 난 그런 준호 거 아니야, 없는데. 내놔봐. 대박! 아 좋아. 와, 내가 이유만 아니게 말했는데 어떻게 찾았어? 야,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안돼 안돼. 제가 이거 흑역사 없다면서 사진이 열몇 장이 있는데 무슨? 자 앉으시고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동안 홈페이지에 그 무슨 월드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월드. 일기 형식으로 어렸을 때 이야! 와! 침났어. 침났어. 와! 침났어. 침났어. 침을 흘려. 와! 귀뚜라미는 발을 하늘이야. 광과 이거 어떻게 쏟아지는. 찾았어? 대박. 아, 내가 이거를 침 좀 흘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하지 마요. 아, 우리 그건 왠지 네게티브 셰프잖아. 네게티브는 뭐야? 그 영국 상류층 영어예요. 군인이라는 또 다른 역할로 케이트림은 이병 김보석. 화창한 날 가면 눈부신 척 찡긋거리며 웃는 척 인사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야, 그거 말고 요게 진짜 좀 그러네요. 강과 바람이 만나는 그 무리에서 아, 미칠 것 같아. 사랑을 속삭이는 그들을 위해 귀뚜라미는 밤새도 시다씨! 야! 이게 언제적 자료야? 2007년, 2009년 옛날. 2009년에 여자친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어렸었고 네. 2009년이면 29이에요. 어이구. 정서적으로 좀 어렸었나 봐요. 햇살과 찬 바람, 뮤직 그리고 대본. 지금 이걸로도 충분해. 땡큐. Yeah! Music is my life. 오 마이 갓. 진짜 야 사진은 괜찮은데 글이 정말 이거는 지금 검색이 안 되나요? 검색되죠. 이 비공개로 막아놨지만 이렇게 퍼갈 수가 있더라고요.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아냈어?
참고로 저거 비공개 아니고 지금 공개로 돼 있답니다. 저 홈페이지를 그래서 다 가볼 수 있대요. 비공개로 해놨는데. 저기 공개로 열려있대 빨리 막아놔요. 당신한테만 비공개 아니에요? 너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데. 아유. 다시 들어가봐. 너무 민망하다 진짜. 이 친구 너무 호당이네 호당이야. 지금부터 너무 시큰거린다. 나도 괜히 부담되는데? 근데 하석진 씨는 뭐 그게 없. 이게 흑역사예요? 귀엽네. 이 정도면 형이 뭐. 귀엽지. 아니 괜찮네 오늘. 그래. 나보다 못생긴 얼굴 하나도 없어. 뭐예요? 좋아. 그럼 뭐야? 뭐야? 왜 잠깐만. 월드 나왔어 월드. 끝났다. 4월 중엔 누구든 간에 작업 시작해서 5월까지 여자친구 만든다. 근데 공부가 바람피지 말래. 나 비공개 나왔는데. 그지?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공부가 바람피지 말자. 대박이야. 대박. 아니 내일 미드 공부이지 마요 안 해. 공부지 마이 라이프. 다행이다. 2004년에 뭐 할 때? 그 공대 생일 때? 네, 복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차가운. 복학생의 공부가 바람피지 말. 아니 S를 한번 내. S를. 아니 지금 보니까 되게 그죠. 역겹다. 역겹지. 아니 하석진 S라고 한번 냅시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하석진의 유행어 될 것 같지 않아요? 좋은데요? 공부가 바람피지 말자. 저건 좀. 야 이거 진짜 히트다. 힘쓰다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떠올려요? 공대생이? 글을 써봐요 글을. 신춘문예에 도전해보든가. 신춘문예. 와. 오케이. 이제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 저희 지워져요. 같은 경우야 네.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고 방송을 안 이게- 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토론 면접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참관하고 계시죠? 저기 보이시죠? 네. 예, 벌써 적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사실 충돌한다는 데서 이 논쟁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첫 번째는 공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일반인이고 물론 본인이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시한 글로 인해서 이 정보가 재생산되고 불법으로 복제되고 해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기록이나 자료들은 이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공익의 가치가 조금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공인은 왜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거면은 공인과 일반인은 왜 달라지는 거예요? 법치 국가에서는 기본 단위가 국민인데 그 국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민이잖아요. 굉장히 미국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을 하지 않는 김지석 씨와 방송하는 전현무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이력이 인터넷에 남아있는데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워줘도 무방한데 책임감이. 나는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대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쉽게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것은 개인의 사생이니까 무조건 지워줘야 된다. 이렇게는 접근하면 안 일종의 되는 것 노블레스 같아요. 올리고 이런 건가요? 근데 뭐 어쨌든 책임 의식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한 말 던지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알게 된 또 어려운 단어 아무나 안 말하지 마세요. 피처링 해봤어요. 예. 저는 1번의 경우도 지워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계정에 올린 거기 때문에 토론에서 지가라는 예. 감정이 좀 너무 드러나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올려져 있는 기간 동안 일파만파 퍼졌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자기 건 지웠다. 근데 그것을 캡처해서 나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울 권리를 그녀가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연예인의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연예인은 어떻게 달라? 한번 저 올리면 끝이다. 그렇죠. 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지만 입장은 같지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바깥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이분들이랑 좀 다르게 공인이다, 뭐 일반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의 큰 카테고리 안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개인 인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존중을 해주고 삭제를 둘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떤 정보를 무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무한적인 정보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플러스 이런 인터넷 세대에 맞춰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들을 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개인한테요? 아니 성교육 프로그램처럼 인터넷을 이렇게 쓰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네가 제대로 쓰려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써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방법이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거를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장치가 생긴다면은 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건 맞긴 맞겠지만은 그 법적인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어떤 말을 내뱉자마자 그거 후회가 되지고 그거 사실 후회가 되는데 올리지 말아달라고 할 수가 있다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석진 씨처럼 아, 그걸 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나 코미디언이나 둘 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 둘 다? 네, 둘 다. 일단 두 분 다 자기가 직접 올렸어요. 자의적으로. 네.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자기가 올렸어요. 그랬죠. 근데 그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전제는 인터넷이 이렇게 보편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 개념이 굉장히 기존에 없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은 공적인 매체로 봐야 되느냐, 사적인 매체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애매해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석진 씨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본인 생각도 아닌 걸 올렸어요. 이미 이거는 10,000명, 10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지워줄 권리가 없느냐? 지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맨정신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연예인이든 아니든 지워달라고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잊혀질 권리는 뜨거운 감대로 또 떠오르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전현무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전현무 씨가 나중에 어떤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과거에 그 정치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적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잊혀질 권리에 따라서 삭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저의 모든 치부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언론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있는 그 글들 중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인신공격성 비하글도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석 씨?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올린 건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남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물론 잘못하기 전에 이게 잘못한 거다 하면 안 하겠지만, 잘못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인정을 하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눈 뜨고 자지 다시 말고. 물어볼게요. 제 메시지는 전달이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전송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는 잊혀야 될 권리를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제도 개혁입니까, 인식 개혁입니까? 제도 개혁입니다. 아, 그러면 앞뒤 말이 잘 안 맞죠. 자가당착적 지금 답변을 하셨죠. 내 분명히 뵙겠다고. 자가당착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가당차요? 자가당착. 여보세요. 자가당착 뜻 알아요? 알아요? 자가당착을 몰라요. 그래요? 자가당착 뜻 알아요? 대충 어떤 뜻인지는 난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럴 때만 왜 강조해? 저는 국어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못 배웠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가 되네요. 자기 집 가. 아니 말고. 당나라당. 착할착. 자, 국내 한 명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제로 기출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토론 면접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뭐 모의로를 아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로스쿨에 합격시킬 분은 두 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네, 두 분으로 압축됩니다. 두 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분은 누구냐? 랩몬스트 씨하고 전형무 씨. 두 분이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의 로스쿨 합격생은 공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기록이나 자료들은 공익의 가치가 조금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방송을 하는 연예인이든 아니든 지워달라고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영국의 명문대학교는 어떤 입시 문제를 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든 쥐어짜봐!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봄날은 간다는 영화를 보면은 심청전은 심청이 효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말이 좀 안 되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도 참 좋았을 거예요. 아 대박.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루지. 오늘의 합격생은 전현무 씨입니다. 나도 가능성 있었어 그래도. 이제 로이어라고 불러. 네, 로스쿨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 전현무 씨는 네, 전변입니다. 네. 전편. 네.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 법률가들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조금씩 일하는 그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모든 사고를 다 치고 나는 사람들이 뒤에 가장 마지막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그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신뢰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승부의 세계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입장 변화를 잘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비교적 논리적이세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사무실 개업해야겠네. 놀러 와.